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5월 16일 월요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7분 만에 한번 체크를 해보죠. 오늘은 사실 짚어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7분 만에 끝날진 모르겠는데 또 성공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금요일 미증시부터 간단히 체크해보면 금요일 미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 플러스 1.47%, 나스닥 플러스 3.82%, 양지수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국채금리는 상승했어요. 호재 등장한 거 딱히 없죠. 근데 나스닥은 최근 14,500부터 11,100, 200까지 거의 제대로 된 반등 없이 20% 이상의 낙폭을 보여줬잖아요. 일단 금요일 나스닥의 반등은 와 진짜 드럽게 많이 빠졌네. 일단 좀 반등 이런 느낌으로 보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자, 일전부터 여러분들한테 나스닥의 바닥으로 추정되는 곳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과거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때가 이제 12,000 막 깨졌을 때였는데, 자, 하단은 11,200 부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엔 나스닥 갭자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나스닥이 일단은 하락할 거라고요. 자, 그리고 목요일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11,200 부근까지 딱 하락을 했죠. 자, 바닥, 제가 말한 바닥을 찍고 금요일날 반등이 나온 거예요. 뭐 사실 그 갭자리, 제가 갭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갭을 메꾸게 되면 일단 기술적 반등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딱 그 정도로만 금요일 나스닥 반등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스 같은 게 나온 게 몇 개가 있는데 보시면, 자, 상해 6주 만에 부분적 재개방을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중국 봉쇄, 이거는 최근 세계 경기를 누르고 있던 악재 중에 하나였죠. 자, 이게 완화되는 움직임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상해 봉쇄가 완화되면, 자, 또 화물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요새 해운 관련주들이 꽤나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자, 화물, 운송 수요의 회복, 지금은 봉쇄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다시 개방이 되면 다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실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대한해운이랑, 자, 대한해운도 지금 자리가 괜찮죠. 사실 지금 금요일날 종배 자리긴 했어요. 종배 같은 경우는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이 거래일 전일 종가 부근을 시켜줬을 때 종배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240일 안쪽에서 매수 범위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없이 빠진다라고 하면 굳이 손절보다 대응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일전에 이제 저희가 공식적으로 진행했던 종목은 HMM 같은 경우죠. 자, 그때 목표가가 38,800원인가? 1차 목표가가 그랬어요. 자, 2차 목표가는 33,000원, 34,000원 잡아드렸는데 거기까지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일단 그때 1차 목표가에서 다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남겨놓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남겨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60일선 기준 잘 잡고 한번 241선 부근까지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진입하고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자리도 나쁘지는 않겠죠. 따로 구간은 잡아드리지 않을게요. 관심 종목으로만 놓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HMM보다는 사실 또 펜오션이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주고요. 자, 그래서 대한해운, 펜오션, HMM 이 세 종목, 이 해운, 물류 관련주로 해서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주말에 또 뭐 원전 수출 기반 구축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정부 발표가 나왔습니다. 원전은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뉴스는 아마 계속 나올 거예요, 중간중간. 근데 문제는 원전 관련주들의 상승폭을 보면은 이미 충분히 많이 높다라는 거죠. 뭔가 지금 실적을 내놓은 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 기대감 가지고 올라간 게 굉장히 많아서 차익 실현 매물도 조금만 올라가면 막 바로 튀어나오고 막 요런 상황인 게 지금 원전 관련주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 관련주를 접근할 때는 막 뉴스 떴다, 빨리 좀 사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네, 약간 요럴 때 있죠. 그럴 때 근데 어차피 뉴스 한번 뜨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좀 하락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매력이 높은 것 같아요. 올라갈 때 그 상승폭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올라가다 윗꼬리 쭉 달고 빠지는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원전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핵심은 뉴스 뜬 거 보고 따라 들어갈 때는 스캘핑 느낌으로 정말 막 1, 2% 뛰기 하겠다, 여러 번 뛰어서 먹는다 이런 생각 아니고 그냥 사놓고 앞으로 원전 관련주는 좋으니까 계속 가겠지?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실 거면
뉴스 뜨고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 거래량 없이 빠질 때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주로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아래 갭자리 때문에 제가 계속 거슬린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현가에서 갭자리까지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친구가 이제 한 120에서 요 부분까지 밀리면 그때부터는 갭자리까지 나눠서 잡는 전략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주봉 갭자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리는 무조건 메꾸긴 할 거예요. 만약에 이 자리를 메꿨다, 그럼 이제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이 아예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래갭자리 메꾸면은 기술적 반등 2,000원 부근까지는 바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 넣어놓고 우리 기술 갭 메꾸면은 좀 과감하게 사자. 과감하게 사고 반등 안 나올 때는 또 과감하게 손절하고, 이런 관점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원전 관련주들은 아래에 갭자리가 많다. 따라서 지금 뉴스 뜨고 올라갈 때 사기보다는 거래량 없을 때 사는 게 훨씬 좋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가 오르비텍으로 수익 보신 분들이 최근에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일전에 제가 원전 관련주는 오르비텍으로 많이 접근을 했기 때문에 하락할 때 사신 분들이 최근에 잘 팔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뒤에 거래량 살아있는 상태에서 오르비텍이 지금 지지선 부분까지 밀렸기 때문에 또 여기서부터 오르비텍 과거처럼 천천히 빠질 때마다 접근하는 거, 그리고 목표가를 딱 잡아놓기보다는 그냥 수익 줄 때 적당히 팔고 나오는 거, 요런 전략 괜찮아요. 자, 그리고 5월 20일 날 보시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하면 이 보시 뉴스 같은 걸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세부 내용으로는 양극이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히토류도 들어가겠다는 거죠. 또 원전과 우주 개발. 일단은 이 뉴스 기사 하나만 봤을 때는 핵심 키워드가 반도체, 배터리, 희귀금속, 원전, 항공우주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일단 이런 것들 중에 이 키워드가 들어가는 종목들은 이번 주 중에 계속 이슈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는 종목 중에 차트 예쁜 것들은 좀 미리 분류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뭐 장중에 좀 분류를 해서 남겨드릴 거기도 합니다. 아, 목이 잠겨요. 이 말을 잘 안 하다가 말을 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배터리 관련주 쪽으로 해서 좀 보면은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주들 원자재 가격들이 막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 이거 배터리 만드는데 너무 비싸졌어. 그럼 어디? 재활용해야죠. 아나바다 운동하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 그 폐배터리 운동. 그 폐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폐배터리 관련주로는 대표적으로 MPC가 있습니다. 자, MPC 같은 경우는 현재 일봉에서 얘가 뭐 이제 일봉 차트로 60일선 만나면 뭐 반등을 한다거나 꼭 이런 종목은 아니에요. 지금 보면 60일선 꽤나 많이 이탈했었으니까. 하지만 일단 60일선까지는 자주 조정을 주고 올라갔던 놈이기 때문에 일단은 9,500원? 요 정도 선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일봉 차트만 봤을 때는. 그런데 주봉 차트를 보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항상 주봉상 볼벤 상단을 딛고 움직였습니다. 지금 딱 볼벤 상단이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현재 정확히 반등 타점이에요. 게다가 폐배터리 관련 이슈가 없는 것도 아니고 또 2차 전지, 배터리에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 방한 시 얘기도 나눈다 하니 이번 주에 충분히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MPC 같은 경우는 주봉상 지금 딱 반등자인데 일봉에선 뭔가 살짝 아쉬워. 그러면 여기서부터 9,500원 여기까지 1차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난 다음부터는 121선을 이탈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 자리가 얘한테는 되게 강한 지지 라인이라는 의미겠죠. 따라서 이 자리를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일단 61선까지 1차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121선 9,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121선 종가 마감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매수한 물량 절반은 털어내고 남은 절반은 최근 수익 발생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천천히 숙지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현 구간 1차 매수 구간에서 매수한 물량의 1차 목표가는 최근 낙폭의 절반인 1,700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한 11,600원 요 정도 선으로 잡고 매매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코스피. 자, 일단 금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00을 탈환했어요. 힘들었죠.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 5개월 동안 2600과 2750 박스권을 긋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코스피 바닥은 2600이라고요. 근데 이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서 순간적으로 코스피가 2600을 이탈했으나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 빠르게 해서 다시 2600을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확실히 긍정적이긴 해요. 다시 한 번 더 2750까지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2600은 지금 박스권에서 바닥이라는 거지, 이 박스권이 영원토록 지속되라는 법도 없고요. 2600을 절대 안 깬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언제든 2450까지 조정이 올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시고, 자, 상승한다고 해도 뭐 우상향 추세의 시작인가? 막 이런 생각보다는 어차피 올라가야 2700에서 비리비리 2750에서 밀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현금 비중을 구간에 맞춰서 잘 만드셔야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장중에 제가 말해줄 거예요. 지금 저항 구간이고 시장 이제 곧 밀릴 것 같으니까 현금 만들어라 하면 말리시면 돼요. 자, 금요일 나스닥 반등했고요. 중국 봉쇄를 완화하는 조짐도 보여주는 만큼 긍정적인 시그널들은 많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일단은 시장 차분하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7분에 맞췄네요. 한 10초 정도 좀 오버된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충분히 7분에 맞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들 이번 주도 보너면서 파이팅 하세요.